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꽃길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이 무겁게만 느껴지시나요? 젊었을 때는 몰랐던 각종 걱정거리들이 늘어나고 몸도 마음도 점점 더 짐이 되는 것 같은 느낌,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은 그런 여러분께 늙어서 홀가분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니까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늙어서 홀가분하게 산다는 것.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짐을 지고 살아왔으니까요. 가족이라는 짐, 체면이라는 짐, 의무라는 짐, 기대라는 짐. 이런 것들을 어느 순간 내려놓으라고 하면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이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가장 어렵고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밥을 굶어가면서도 학원비를 대주고, 내 옷 한 벌 사지 않고도 아이들 옷은 사주고, 내 꿈은 접어두고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대가를 기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식이 명절에 찾아오기를 바라고, 전화를 자주 하기를 바라고, 용돈을 보내주기를 바라고, 자주 얼굴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당연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서럽고 외롭고 분하고 속상합니다. 밤새 잠을 못 자고 혼자 눈물을 흘리고 친구들에게 하소연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병이 깊어집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욕속즉달, 욕달즉속. 빨리 가려고 하면 도달하지 못하고 작은 이익을 탐하면 큰일을 이루지 못한다. 자식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자식의 마음도 우리 자신의 평온도 모두 잃게 됩니다. 자식은 이미 다 컸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인생이 있고 그들만의 가정이 있고 그들만의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시부모님이나 친정 부모님께 얼마나 자주 찾아뵙고 전화드렸습니까? 솔직히 우리도 그렇게 자주는 못했습니다. 바쁘고 힘들었으니까요. 지금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자식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안 오면 그러려니 하세요. 전화가 오면 반갑게 받고 안 오면 내가 먼저 짧게 안부만 묻고 끊으세요. 자식의 인생에서 나는 더 이상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제는 조연이고 가끔 나오는 카메오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정말 많이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자금이 부족해서 불안해하십니다.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있는 돈을 쓰지도 못하고 불안해하면서 쌓아두기만 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병원비 들어가면 어떡하냐고, 요양원 가게 되면 어떡하냐고, 자식들한테 폐 끼치면 안 되지 않냐고.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게 언제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10년 후일 수도 있고 20년 후일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포기한다. 그건 손해입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겁니다. 물론 흥청망청 쓰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세요.
친구들이랑 밥 한 끼 먹는데 10,000원, 20,000원 아깝다고 집에만 있지 마세요. 여행 한 번 가는데 30만 원, 50만 원 아깝다고 안 가지 마세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평생을 아끼고 모아서 꽤 큰 돈을 모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한 푼도 못 쓰시고 병원에만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자식들은 그 돈을 물려받아서 잘 쓰고 있겠지요. 하지만 정작 그 할머니는 평생 하고 싶은 거 하나 제대로 못 하시고 가신 겁니다. 이게 과연 현명한 삶일까요?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족자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부자라고. 억소리 나는 돈이 없어도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즐길 줄 알면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 통장 잔고만 바라보며 불안해하는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난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에 대한 강박을 내려놓으시라는 겁니다.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데요.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그 노력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서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먹지 말아야 하고 저것도 먹지 말아야 하고 하루에 몇 천 보를 걸어야 하고 이 운동 저 운동해야 하고 영양제는 몇 알을 먹어야 하고 온갖 건강 정보에 시달리다 보면 밥 먹는 것도 스트레스, 운동하는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물론 건강 관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끔은 먹고 싶은 거 먹어야죠. 짜장면도 먹고 삼겹살도 먹고 떡볶이도 먹어야 합니다. 매일 현미밥에 채소만 먹으면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하는 운동은 오래 못 갑니다. 재미있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으세요. 등산이 좋으면 등산하시고, 수영이 좋으면 수영하시고, 그냥 동네 산책이 좋으면 산책만 하셔도 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오래 살았습니다. 앞으로 10년을 더 살든 20년을 더 살든 그건 보너스입니다. 그 보너스 시간을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 필요가 있을까요?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노력하다가 정작 행복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번째,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으세요. 이게 정말 우리 세대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평생을 체면 지키며 살아왔으니까요. 남들한테 뭐라고 보일까 신경 쓰고, 창피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자존심 상할까 봐 피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남들은 우리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다들 자기 살기 바쁩니다. 우리가 뭘 입고 다니는지, 어떻게 사는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우리만 혼자서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불편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편한 옷 입고 싶으면 입으세요. 동네 마실 가는데 무슨 화장을 하고 정장을 입고 가십니까? 추리닝 입고 나가면 어떻고, 샌들 신고 나가면 어떻습니까? 편하게 사세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 인생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청하세요. 자식한테도, 이웃한테도, 복지관에도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도움이 필요한 게 당연합니다. 그걸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도 남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도움을 받을 차례입니다.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세요. 스마트폰 사용법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젊은 사람들 하는 말 못 알아듣겠으면 못 알아듣는다고 하세요. 아는 척하다가 오히려 더 창피해집니다. 배우면 되는 겁니다. 배우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에 살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이랬는데,
옛날에는 저랬는데, 젊었을 때는 이랬는데, 계속 과거만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고, 과거의 상처를 곱씹고, 과거의 후회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과거에 묶여서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현재가 불행해집니다. 젊었을 때 더 열심히 살 걸, 돈을 더 모아둘 걸, 자식을 다르게 키울 걸, 배우자한테 더 잘해줄 걸. 이런 후회를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지금의 내가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지만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용서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과거에 받은 상처를 계속 간직하고 계십니다. 배우자한테 받은 상처, 자식한테 받은 상처, 형제자매한테 받은 상처. 10년 전, 20년 전 일을 아직도 붙들고 있습니다. 그 상처를 곱씹으면서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용서하세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세요. 용서한다는 건 그 일이 괜찮았다고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제는 그 일에 내 에너지를 더 이상 쓰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그 상처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아픈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남에게 던지려고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결국 화상을 입는 것은 나 자신이다. 과거의 상처와 분노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아픈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6번째, 소유물을 줄이세요. 나이가 들수록 짐은 가벼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모은 물건들을 집 안 가득 쌓아두고 살고 있습니다. 입지도 않는 옷, 쓰지도 않는 그릇, 볼 일도 없는 앨범, 언젠가 쓸 거라고 모아둔 각종 물건들. 이런 것들이 집 안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물건이 많으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청소하기도 힘들고, 찾기도 힘듭니다. 게다가 나중에 자식들이 치워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가고 나면 자식들이 며칠씩 시간을 내서 우리 짐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게 과연 자식들을 위하는 길일까요? 지금부터라도 정리하세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 쓴 물건은 과감히 버리세요. 아깝다고요? 어차피 안 쓸 겁니다. 지금까지 안 쓴 걸 앞으로 쓸 일은 없습니다. 누군가 쓸 수 있으면 기부하고 아니면 버리세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장 가득 옷이 있는데 매일 입는 건 몇 벌 안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세요. 입지 않는 옷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옷이 적으면 아침에 뭘 입을까 고민할 필요도 없고 빨래도 적고 관리도 쉽습니다. 물건이 줄어들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주변이 깔끔해지면 머리도 맑아집니다.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정리하세요. 그게 우리를 홀가분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7번째,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변화를 거부합니다. 익숙한 것만 하려고 하고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걸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 세상이 점점 좁아집니다. 스마트폰이 어렵다고 안 배우면 자식들과 소통이 끊깁니다. 새로운 취미가 부담스럽다고 안 하면 매일 텔레비전만 보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 만나기가 귀찮다고 안 나가면 점점 외로워집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배우는 걸 멈추면 안 됩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뇌에도 좋고 삶에 활력도 줍니다. 어렵더라도 도전해보세요. 처음엔 다들 서툽니다. 젊은 사람들도 처음엔 다 서툽니다. 요즘은 노인 대학도 많고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나가서 배우세요. 그림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춤도 배우고, 악기도 배우세요. 할 수 있습니다. 늦은 건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도 만나세요. 젊은 친구들과도 교류하세요. 세대가 다르다고 피하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한테서 배울 게 많습니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문화, 그들의 에너지. 그런 것들이 우리를 젊게 만들어줍니다. 8번째, 완벽함을 추구하지 마세요. 평생을 완벽하게 살려고 애쓰셨을 겁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완벽한 배우자가 되려고, 완벽한 직장인이 되려고 노력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집이 좀 어질러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요리가 좀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약속 시간에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대충 살아도 됩니다. 편하게 사세요. 매일 청소할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됩니다. 매일 요리할 필요 없습니다. 가끔은 배달시켜 먹어도 됩니다. 모든 걸 다 잘할 필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완벽주의는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스스로에게 너무 높은 기준을 세우면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울해지고 삶이 무거워집니다. 이제는 그냥 적당히 사세요. 적당히가 딱 좋습니다. 9번째, 비교하지 마세요. SNS를 보면 다들 행복해 보입니다. 친구들은 여행도 자주 다니고 자식들한테 효도도 잘 받고 건강도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초라해집니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자괴감이 듭니다. 하지만 그건 다 겉모습일 뿐입니다. 누구나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걸 밖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입니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집에 가면 각자의 고민이 있습니다.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남과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부러워하고 초라해하면 평생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 인생입니다. 남의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세요. 세상에는 나보다 힘든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아픈 사람, 외로운 사람, 가난한 사람. 그들을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10번째, 관계를 정리하세요. 나이가 들면 관계도 줄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들하고만 깊게 지내세요. 의무적인 모임은 그만 나가세요.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가는 모임. 만나고 나면 오히려 피곤한 사람들. 그런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세요. 인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싫은 사람 만나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좋은 사람들하고만 시간을 보내세요. 만나면 편한 사람, 웃을 수 있는 사람, 에너지를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세요. 양보다 질입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짜 친구가 낫습니다.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자매 중에 만나면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으면 거리를 두세요. 피를 나눴다고 무조건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 상처만 주는 관계라면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낫습니다. 11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세요.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걸 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혼자 있을 때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나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혼자서도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책을 읽어도 좋고,
음악을 들어도 좋고 산책을 해도 좋습니다. 혼자 영화를 보러 가도 되고 혼자 맛있는 걸 먹으러 가도 됩니다.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겁니다. 배우자가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다고 해서 24시간 붙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게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너무 가까우면 답답합니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12번째,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으세요. 나이가 들면 큰 행복은 자주 오지 않습니다. 자식이 성공한다거나 복권에 당첨된다거나 그런 큰 행복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은 행복은 매일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아프지 않은 것, 맛있게 아침밥을 먹을 수 있는 것, 날씨가 좋아서 산책하기 좋은 것, 오랜만에 친구한테 전화가 온 것. 이런 작은 것들이 행복입니다. 매일 감사한 것 3가지를 찾아보세요. 아무리 힘든 날에도 감사한 게 3가지는 있습니다. 그걸 의식적으로 찾다 보면 삶이 달라집니다. 불행한 것만 보이던 삶에서 행복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꽃 한 송이가 예쁘게 피어 있는 것, 길에서 만난 강아지가 반갑게 꼬리를 흔드는 것, 단골 식당 주인이 웃으며 반겨주는 것.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모여서 행복한 하루가 됩니다. 큰 행복을 기다리지 마세요. 작은 행복을 놓치지 마세요. 13번째, 죽음을 받아들이세요. 이게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무섭고 두렵고 슬프니까요. 하지만 죽음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삶이 가벼워집니다. 언젠가는 끝난다는 걸 알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하며 시간을 낭비할 수 없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죽음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무성하고 가을에 열매를 맺고 겨울에 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런 과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을과 겨울 사이에 있습니다. 그걸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한 순서입니다. 죽음을 준비하세요. 유언장을 쓰고 장례 방식을 정하고 자식들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남기세요. 이게 불길하다고요? 아닙니다. 이게 책임과 믿는 어른의 자세입니다. 준비를 해두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가장 중요한 도구다. 죽음을 생각하면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됩니다. 남의 시선, 체면, 자존심. 그런 것들이 얼마나 하찮은지 알게 됩니다. 14번째, 용서하세요. 자신을 용서하고 남을 용서하세요. 우리는 평생 실수하며 살아왔습니다. 잘못된 선택도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도 주고 후회되는 일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용서하세요. 자신을 너무 책망하지 마세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때의 나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다른 사람도 용서하세요.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 나를 실망시킨 사람. 그 사람들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용서는 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용서는 강함입니다.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는 힘입니다.
과거에 묶여있지 않고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입니다. 용서하고 나면 마음이 정말 가벼워집니다. 15번째, 베푸세요. 가진 게 많지 않아도 베풀 수 있습니다.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시간이어도 되고, 관심이어도 되고, 따뜻한 말 한마디여도 됩니다. 혼자 사는 이웃에게 반찬을 나눠주세요.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세요. 길을 잃은 사람에게 방향을 알려주세요.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받으면 고맙다고 환하게 웃어주세요. 이런 작은 것들이 베품입니다. 베풀면 받게 됩니다.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그리고 베푸는 행위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남을 도우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쓸모없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사회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베풀면서 살면 우리 존재의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16번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오직 지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면서 현재를 놓치고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맛에 집중하세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휴대폰을 보면서 먹지 말고 음식의 맛과 향을 느끼면서 천천히 드세요. 산책을 할 때는 주변의 풍경을 보세요. 나무도 보고, 하늘도 보고, 바람도 느껴보세요. 친구와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딴 생각하지 말고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현재에 집중하면 걱정이 줄어듭니다. 대부분의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을 미리 걱정하면서 현재를 망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당장 큰 문제가 없다면 괜찮은 겁니다. 17번째, 웃으세요. 웃음은 최고의 명약입니다. 웃으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면역력이 높아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웃을 일이 줄어듭니다. 일부러라도 웃을 거리를 찾으세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보세요. 코미디도 보고 예능도 보세요. 우울한 뉴스만 보지 마세요. 유튜브에는 재미있는 영상이 많습니다. 찾아보세요. 유머 감각을 유지하세요. 모든 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실수했을 때도 웃어넘기세요. 넘어졌을 때도 일단 웃고 일어나세요. 웃으면 큰일도 작아집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옛날 이야기하며 웃으세요. 젊었을 때 했던 말도 안 되는 짓들, 부끄러웠던 순간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배꼽 잡고 웃으세요. 그게 최고의 치유입니다. 18번째, 규칙적으로 사세요. 나이가 들면 규칙적인 생활이 더욱 중요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고, 일정한 시간에 운동하세요.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에도 좋고 마음의 안정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규칙에 너무 얽매이지는 마세요. 가끔은 늦게까지 깨어 있어도 되고, 가끔은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늦게 먹어도 됩니다. 친구들이 밤늦게 만나자고 하면 나가세요.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하지만 그게 삶의 즐거움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적당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규칙적으로 살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융통성 있게 대처하세요. 완벽한 규칙성을 추구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19번째, 취미를 가지세요. 나이가 들어서도 열정을 가질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합니다. 그게 취미입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걸 찾으세요. 등산이 좋으면 등산 모임에 가입하세요.
노래가 좋으면 노래교실에 다니세요. 그림이 그리고 싶으면 미술 수업을 들으세요. 글을 쓰고 싶으면 글을 쓰세요. 사진이 좋으면 카메라를 들고 다니세요. 취미가 있으면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깁니다. 기대되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취미일 필요는 없습니다. 산책도 취미가 될 수 있고 독서도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일을 할 때 즐겁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20번째, 감사하세요. 감사는 행복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살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불행합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부족한 환경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오늘 하루를 더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앉아서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세상에는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집이 있음에 감사하세요. 비바람을 피할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식이 있으면 그것에 감사하세요. 비록 자주 보지 못해도 세상 어딘가에 내 자식이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그것에 감사하세요. 비록 가끔 다투고 답답해도 오랜 시간을 함께 나눌 사람이 있다는 건 큰 복입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매일 자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세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엔 억지로라도 찾다 보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감사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21번째, 욕심을 버리세요. 욕심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더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계속 부족합니다. 이제는 욕심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벌 필요도 없고,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필요도 없고, 더 좋은 차를 살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식한테서 더 많은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는 만큼만 받으세요. 아니, 주는 것보다 적게 받아도 괜찮습니다. 베푸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세요.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사회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세요. 내가 나를 인정하면 됩니다. 남의 인정은 필요 없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면 됩니다. 22번째, 후회하지 마세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그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후회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더 열심히 살 걸, 더 많이 벌 걸, 더 잘해줄 걸. 이런 후회는 소용없습니다. 그때는 그게 내 최선이었습니다. 지금의 내가 보기엔 부족해 보이지만 그때의 나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그때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선택을 한 겁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해서 그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냥 운이 나빴을 뿐입니다. 과거의 나를 용서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잘 살면 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을 후회하지 않게 살면 됩니다. 과거는 지나갔지만 미래는 아직 우리 손에 있습니다. 23번째, 자연과 가까이 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자연이 주는 위안이 큽니다. 나무를 보고, 꽃을 보고, 하늘을 보세요. 자연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들여 줍니다.
공원을 산책하세요. 가까운 산에 오르세요. 바다를 보러 가세요. 강가를 걸어보세요. 자연 속에 있으면 마음이 정화됩니다.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되고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집에 화분을 키우세요. 식물을 돌보는 일은 생명을 돌보는 일입니다. 매일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주고 말을 걸어주세요. 식물이 자라는 걸 보면 신기하고 기특합니다. 작은 생명을 돌보는 일이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줍니다. 날씨가 좋은 날은 밖에 나가세요. 햇빛을 쬐고 바람을 느끼고 새소리를 들으세요. 실내에만 있지 마세요. 자연과 단절되면 우울해집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24번째, 솔직하게 사세요. 이제는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강한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외로우면 외롭다고 하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하세요.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진정한 강함입니다. 실수했으면 인정하세요. 틀렸으면 틀렸다고 하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완벽한 척하지 마세요.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합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성숙함입니다. 솔직하게 살면 관계도 편해집니다. 가식적인 관계는 피곤합니다.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진짜 관계입니다. 꾸미고 숨기고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25번째, 평화를 선택하세요. 나이가 들면 싸울 일이 많습니다. 자식들과 배우자와 형제들과 이웃과 의견이 안 맞고 서로 섭섭하고 오해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제는 싸우지 마세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세요.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평화가 중요합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한 발짝 물러서세요. 내가 져주세요. 내가 먼저 사과하세요. 자존심 상한다고요? 자존심이 뭐가 중요합니까? 마음의 평화가 훨씬 중요합니다. 다툼은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싸우고 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쁩니다. 밤에 잠도 못 잡니다.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웃고 넘기세요. 별것 아닌 일로 관계를 망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26번째, 사랑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세요. 사랑 없이는 홀가분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세요. 늙은 내 모습을 사랑하세요. 주름진 얼굴도 굽은 허리도 느린 걸음도 다 사랑하세요. 이 모든 게 내가 열심히 살아온 증거입니다.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들입니다. 가족을 사랑하세요. 비록 자주 보지 못하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사랑하세요. 사랑한다고 자주 말하세요. 표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친구를 사랑하세요. 오랜 시간을 함께한 친구들은 보물입니다. 그들에게 자주 연락하세요. 만나서 이야기 나누세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세요. 이웃을 사랑하세요. 아파트 복도에서 만나면 웃으며 인사하세요.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작은 관심과 배려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결국 홀가분하게 산다는 건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미움과 원망을 버리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여러분, 늙는다는 건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입니다.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만큼 살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우리는 운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고 내일 모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무겁게 살지 마세요. 짐을 내려놓으세요. 기대를 버리고 집착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세요. 그리고 가볍게 사세요. 웃으며 사세요. 감사하며 사세요. 사랑하며 사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비슷한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함께 힘을 내서 남은 인생을 홀가분하게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